그래서 이제 9번에 그 하기 전에 산화환원이 이제 산화수를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풀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산소는 어렵지 않았을걸? 맞아요. 산소를 얻는 게 산화, 산소를 잃는 게 환원, 이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 대신에 이거는 어려울 수 있어. 전자를 잃는 게 산화, 전자를 얻는 게 환화인데 이게 조심할 거는 전자를 잘 잃는 친구는 금속이 전자를 잃는 성질이 크잖아요. 금속이 전자를 잃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속 물질이 있으면 금속이 산화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가면 반은 먹고 가. 왜냐면 금속, 비금속 중에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염화, 구리, 수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수용액 속에는 물질이 이온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 염화, 구리, 수용액에는 이미 그냥 화학식을 쓸게. 분자식, 이온식을 쓸게. 구리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아예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전자를 좋아하는 건 음이온이겠어, 양이온이겠어? 여기부터 시작인 거야? 자,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가자. N극이나 S극은 당겨 밀어? 당기죠. 당기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N극, N극은 서로 어때? 밀어. 그럼 전기도 마찬가지야. 플러스는 밀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기거든. 그러면 얘네 둘 중에 전자를 끌어당길 친구는 누구밖에 없는 거게? 양이온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연히 환원되겠거니가 나와야 돼. 이해 갔어?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거 하려고 우리 수업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알루미늄 금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이거야. 약간 풀로 써줄게. 알루미늄은 전자를 몇 개를 버리는 걸 좋아하냐면 전자를 3개를 받는 걸 좋아해. 근데 구리 이온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받는 걸 좋아해? 2개를 받아서 구리가 되는데 지금 그런 전자 개수가 안 맞잖아요. 이럴 때는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는 거예요. 몇 개로? 6개로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6개로 맞추려면 얘 몇 배씩? 얘는 2배씩이 되는 거고 밑에 친구는? 밑에 친구는 3개씩 가면 되거든?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쳐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냥 여기다 쓸게. 알루미늄 금속이 지금 구리 이온이랑 반응해서 지금 알루미늄은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리는 뭐가 되고 금속이 되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여기 투표 3풀이면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세요. 됐어? 그러면 어떤 친구가 사나? 이 친구가 알루미늄. 그렇지, 얘가 산화가 되는 거고 얘가 환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알루미늄 환원된다 틀렸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용액에서 색깔 반드시 외워야 되는 친구 있다 그랬어. 누구? 구리는 반드시 외워야 돼. 여기서 구리 이온 자체가 푸른색을 용액이 푸른색이게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붉은색. 그러면 구리 이온이 사라지기 때문에 옅어지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개수, 이 개수는 원자 수이자 이온 수비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온 3개가 있었는데 얘가 사라지고 이온이 몇 개가 되는겨? 2개가 되는 거니까 양이온 수는 점점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겠지. 한 번 더? 괜찮아? 그래서 여기 산화환원은 약간 화학 반응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유리하긴 해. 그래서 이거 화학 반응식 쓰는 거 계속 연습해야 돼. 는 쓰면 안 된다, 여러분. 화학 반응식에 는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분해 역반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물이 생기고요. 그러면 계수 맞추면은 산소에 맞추면 여기 얼마? 2 들어가시면 되고 2가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전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네 이거 중학교 때 했는데 기억 절대 안 나지? 전지라고 하는 장치는 기본적으로 화학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장치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연료로 수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니은은 어때야 돼? 무조건
맞아야 되고 디귿에서도 지금 보면 이산화탄소가 안 생기니까 맞고 그 다음에 수소가 지금 산소랑 반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게 맞아? 산화되는 게 맞지. 그래서 답은 5번. 그러니까 산소랑 반응하면 다 뭐한다?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간다. 자, 1번은 세 가지 반응의 산화환원 반응식인데 세 가지 반응인데 지금 알루미늄이 산소랑 반응하니까 이건 뻔해. 얘는 뭐 되는 거 맞아? 산화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도 뭐 되는 게 맞아? 산화되는 게 맞아. 만약에 1번에 질문한다면 누구 때문에 질문하는 거냐면 지금 나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 일단 그래서 애매하면 누가 산화된다라고 생각해라. 금속이 산화된다라고 생각하라고 한 게 일단 아연이 산화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금속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하를 띠지 않는데 지금 요거는 이온결합이잖아. 금속 비금속인데 이온결합이니까 지금 여기에 아연이 이온 상태로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전자를 잃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화가 맞아요. 이해가서? 금속 비금속이면 제가 양이온 되는 거니까 이온결. 그래서 지금 보면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다 지금 금속 친구들은 다 뭐하고 있어? 다 산화하고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금속인 것 같은 게 산화되는구나 라고 하면 조금 쉽거든? 그래서 기억에 가에서 산소는 환원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연 원자가 반응해. 이거는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긴 해. 아연은 이가이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온하는 전자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에서 마그네슘은 산화가 되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그렇게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구리판 실험. 자, 구리에서 지금 알코올 램프에 겉별꽃에 넣었어. 겉별꽃을 체크하면 겉별꽃은요 온도가 높아요. 이유는 산소가 많기 때문이야. 그럼 산소가 많다 해서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산화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리가 알코올의 겉별꽃에 반응하면 산소랑 반응해서 뭐가 되게? 산화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는 산화되는 겁니다. 계속 맞히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산화구리. 그래서 산화구리는 검은색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 거에 보면 산화구리 검게 변한 부분에 수소를 공급하면서 가려진 붉게 변할 때 그러면 얘는 지금 산화구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소를 공급했다는 거는 수소 기체 H2. 그러면 어떻게 되게? 구리가 생기고 뭐 생기겠어요, 얘들아? H2O가 되겠지? 그래서 검은색 녀석이 다시 어떻게 된 거야? 붉은색이 된 거야. 그래서 기억에 가에서 구리는 산화되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랑 니은이 둘 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수소 자체가 산소랑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소가 산화된 게 맞습니다. 산화구리는 환원.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래서 답은 5번. 일단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금속 B랑 누구랑 반응했어? A2 플러스가 반응하면 B 이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금속 뭐가 나올까? 금속 A가 나올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온수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풀면 좋겠지만 멋지게 안 풀게요. 이해를 위해서 멋지게 안 풀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금속 B가 반응해서 이 친구가 B 플러스가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보니까 B는 전자를 하나 내놓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온 하나가 없어질 때 이온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의 수가 증가한다? 오히려 이온 수가 증가해. 그래서 일부러 지금 무식하게 푸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금속 B랑 반응했어. 근데 여기서 B가 투뿔이 되고 A가 생겼다고 치자.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는 두 개를 주고 이온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 없어져서 하나 생기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온수가? 일정하지. 일정하죠. 한 개가 없어지고 한 개가 생기는 거야. 일정하지. 네. 그러면 약간 이제 패턴 보이지? 그 이제 B가 만약에 3뿔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줄게. 그렇죠. 3뿔이 되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얘가 잃은 이온수랑 얻은 수랑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로 맞추라 그랬지? 최소 공개수로 맞추면 좋아. 그 6개로 맞추면 얘가 2개가 생기고 얘가 3개가 없어지면 돼. 얘가 2개가 없어지고 얘가 3개가 생기면 돼. 그림으로 조금 해드리면 지금 B 친구는 산불이 된다는 거는 전자를 몇 개 내놓는다는 뜻이야? 전자를 3개를 내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B가 2개가 있어야 전자를 몇 개 내놓겠어요? 6개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2P랑 반응, A2P랑 반응, A2P랑 반응. 그래서 잃은 전자수랑 얻은 전자수랑 무조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개수 맞출 때 최소 공배수 맞춰주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A2 플러스 이온이 3개가 없어질 때 3개가 없어질 때 몇 개가 생겨? B 플러스 이온, 3 플러스 이온 2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가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 일단 얘는 양이온이니까 전자 얻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금속 B는 전자를 잃기 때문에 산화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N 플러스라고 하지, N은 최소 몇 이상? 3 이상이어야 돼. 2보다 커야 돼. 3 이상이어야 돼. 됐어? 그래서 뭐가 틀렸다? 디귿이 틀렸어.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산화환원이 산소랑 관련된 거 나오면 괜찮거든? 근데 금속이랑 나오면 조금 어려워져. 이게 약간 화학을 조금 딥하게 했으면 아마 했을 텐데, 이게 그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금속이 전자를 잘 잃는다는 뜻이에요. 전자를 잃으면 얘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음이온 지구랑 결합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를 잘 잃는데,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되는 친구들? 양이온이 되거든.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좋아하는 친구들 순서를 쓴 게 금속의 반응성인데, 이걸 일일이 다 쓸 건 없어. 다 쓸 건 없어. 근데 내가 몇 개만 찝을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사전 설명인데, 우리 나이도 이거 고2 때였거든.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잠깐만. 칼칼라마 아라처 니주나 스소그리 수는이니까 이나카 빌어먹을. 그래서 나, 마, 알, 아, 철. 아이고. 철. 결국 2줄에 써야겠네. 그 다음에 니켈, 주석, 납. 이주납.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수소가 하나가 여기 쭉 들어가요. 수소, 구리, 그 다음에 순이 H지. 순, 은, 그 다음에 백금. 백금 플래티넘. 백금 몇 불이지? 잠깐 여기서 내가 왜 유인을 쓰고 있냐? 백금 몇 불이지? 수소, 구리, 순, 은, 그 다음에 백금, 금. 요 순서거든?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인데, 왜? 들어본 적 없냐? 찍어놓으려고 들어본 적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왼쪽에 있을수록 양이온 상태로 있기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왼쪽에 있을수록 양이온이라 있기 좋아하는 친구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건 근데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칼륨이온이 있어요. 칼륨이온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터질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알루미늄 이온이 있어. 그러면 얘보다 얘가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 더 좋아하거든? 그러면 이때는 변화가 없어. 근데 거꾸로 어떤 상황이라고 칠까요? 만약에 알루미늄 이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이러면 폭발할 것 같은데? 칼륨 저기 넣으면 큰일 나는데? 칼륨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칼륨은 이온을 전자를 잃는 걸 너무 좋아하고, 얘에 비해서 얘가 전자를 잃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얘는 이온이 되고 얘는 금속이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학교 만약에 시험에서 다 절대 안 나와. 다 절대 안 나오는데 잘 나오는 애가 있긴 있어. 누가 잘 나오냐면
마그네슘이랑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구리, 은 정도는 니네 지금 다 본 거거든. 이게 앞에 한 번씩은 다 나왔어. 그러니까 기억 안 나겠지만 우리 푼 문제 중에 한 번씩은 다 있었어. 얘네들 정도가 되게 잘 나오고 굳이 더 추가하면 얘네들 되게 잘 나와. 그럼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요 문제에서 좀 납득을 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거기 첫 번째 줄에 묽은 염산 주직이에요. 자, 묽은 염산은 염화수소 수용액이고, 여기는 용액 속에 이미 무슨 이온이랑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할 친구들의 주인공이기도 해. 왜냐면 오늘 그걸 할 거거든. 산연기를 할 거라서 오늘 할 친구들의 주인공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지금 금속 A 주변에서 주지가 여기서는 뭐가 발생했대? 기포가 발생했대. 그러니까 금속 A 주변에서 지금 기포가 생겼다는 건 기체가 날아갔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금속 A 주변에서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무슨 기체가 돼서 날아간 거게? 수소 기체가 돼서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염산이란 딱 말이 듣자마자 아, 저기에 이제 수소 양이온이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는 거고, 지금 여기는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변화가 없었다고 써있죠? 그래서 변화가 없어서 금속 B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로 추정할 수 있냐면 구리나 수은이나 은이나 백금이나 금 같은 애들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박물관에서 갑자기 박물관에 지난주에 끝났다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박물관에 보면 철갑옷은 녹슬어 있는데 왕관은 어떻게 돼 있어? 안 녹슬어 있지. 왜냐면 금은 이온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금 자체로 있는 거 되게 사랑하는데 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이온이 잘 되는 편이거든.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핵심은 금속 B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 금속 A가 있었고 수소 이온이 있었어. 그러면 금속 A가 이 친구한테 뭐를 줘버려? 전자를 줘. 그래서 얘는 A2 플러스가 된 거고 얘는 전자 받아서 수소 기체가 돼서 날아간 거야. 개수 하나 맞출게요. 자, 뭐만 맞추면 될까? 여기가 2가 붙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금속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얘 친구는 산화가 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된 게 맞고요. 산화이 된 게 맞고요. 참고로 더 얘기하면 금속 A가 이온이 돼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금속 A는 질량이 가벼워집니다. 물속에 계속 금속이 녹아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에 금속 A는 산화된다 맞고, 그 다음에 금속 B는 변화 없음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지금 계속 나오지? 지금 수소이온 몇 개 사라질 때? 2개 사라질 때 그 A 이온이 1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숫자 감소하지. 지금 계속 이온 증가하냐 감소하냐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실은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이온식을 다 외워까지는 아니지만 계약하면 이온식을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인데 여기 마음이 아파. 중화 반응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산염기 중화 반응인데 일단 산 처음 듣는 건 아닐 것이고, 산은 일단 수용액이에요. 수용액에서 핵심은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해. 뭐 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거를 산이라고 하고, 참고로 수용액이란 어디에 녹아있는 상황? 물에 녹아있는,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혼합물을 수용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일단 수용액에 어쨌든 체크는 하나 하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 친구? 수소이온이야. 엄청 중요해. 참고로 여러분 수소 이온이랑 수소 기체는 다르다잉. 철 이온이랑 철 기체는 철 기체 우리 죽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물속에 녹게 되면, 산들이 물속에 녹아되면 얘가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나눠지는 거를 이온화 된다라고 해요. 이온화는 물질이 물에 녹아서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거. 그래서 산들은 기본적으로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있어서 지금 얘가 나눠지는데 수소이온은 플러스다잉. 그 다음에 음이온은 뭐가 되게? 마이너스야. 그래서 산은 기본적으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래서 산 중에 여러분 산 최소 3개는 외워야 돼. 산 최소 3개는 외워야 돼. 근데 시험에 제일 베스트는 누구? 염산. 그래서 염산은 HCl.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산. 질산은 HNO3.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명한 친구가 황산. 그래서 얘는 H2SO4. 얘네가 제일 유명한 셋이고, 이외에 탄산도 있고, 그 다음에 탄산, 시트르산, 그 다음에 폼산 등등등등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예외가 있어가지고 아세트산. 그래서 아세트산만 CH3COOH예요. 그래서 이온화 할 때는 반드시 수소에서 끊어주시면 되거든요. 수소에서 끊어주시면, 자, 그러면 얘는 요대로 그대로 가면 돼. 어떻게 되게? 수소이온이랑, 그렇지, 염화이온. 이거 액이다잉. 자, 그 다음에 질산 조심해. 지난 시간에 다원자이온 했었지. 그래서 얘는 NO3이 요게 원자 4개가 한 묶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황산은 조심하실 게 H2잖아. 그럼 H가 2개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H 플러스 2가 아니라 앞에 2를 써줘야 돼. 이거는 떨어진 친구들 개수니까.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2개이기 때문에 황산 이온은 2 마이너스야. 여기서 조심할 거는 질산이랑 무슨 이온은 다르다. 질산 이온은 다릅니다잉. 황산과 황산 이온은 달라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왜 주의하시냐면 보통은 우리가 분자식이나 화학식 같은 데서 이온식 같은 데서 양이온을 먼저 써주는 게 예의예요. 근데 아세트산은 요 음이온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 끊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이온화 되면 얘는 H 플러스 CH3COO 마이너스야. 됐어? 그럼 지금 어쨌든 공통적으로 무조건 무슨 이온이 나와? H 플러스. 수소이온 나오는 게 보이지? 그래서 이 수소이온 때문에 산들은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산이 가지는 공통적 성질을 뭐라고 하느냐? 산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마다 개성이 달라. 개성이 달라. 그래서 산마다 특징이 다른 이유는 음이온이 달라서. 예를 들면 염산 어디에 쓰니? 애매하다. 어디에 쓴다고 얘기해. 참고로 여러분 몸에 염산 있는데? 저희 뭐예요? 위에 염산 있어요. 그래서 토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질산은 생각이 안 나. 질산은 어딘가 쓰겠지? 비료에 쓰려나? 다이너마이트? 자, 그 다음에 황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탈수작용 같은 거 해요. 물 끌어당기고 아세트산은 되게 유명한데? 식초에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애가 탄산. 유명하지? H2CO3. 탄산 유명하고 시트르산 들어본 적 있어? 네. 시트르산이 과일. 그 다음에 젖산 들어본 적 있어? 유산. 젖산이 유산균 젖산. 그 다음에 혹시 아세틸살리실산 들어봤어? 아니요. 아세틸살리실산은 아스피린. 아. 해열제. 그래서 음이온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산산산 요렇게 돼. 그래서 이게 산염기 중화 반응은 그냥 솔직히 개수만 안 나면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제 개수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그려볼게. 자, 물속에 있다고 치면 선생님이 양이온 하나 그리면 염산 같은 경우 음이온 몇 개 그리면 되게? 하나 그리면 돼.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은 수소이온이랑 음이온들이 다 1대1인데 황산은 조금 조심하십시오. 지금 황산은 여기서 H2라 H 플러스 2라는 거는 양이온이 2개가 나올 때 음이온이 E 마이너스 몇 개 나온다는 뜻이 이게? 하나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온화가 미묘하게는 다르니까 특히 개수 문제 나올 땐 조심해야 돼.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일단 얘는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특징. 그래서 이거는 산의 공통점이 특징이고 유래는 누구 이온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면 산성의 특징. 자, 먹을 수 있는 산. 자, 염산 먹어도 돼? 질산 먹어도 돼? 황산 먹어도 돼? 안 돼. 근데 아세트산은 희석하면 먹어도 되긴 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산은 다 신맛 나요. 그래서 신맛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트르산 과일 무슨 맛 나?
파일. 10 만나지? 시큼하잖아. 구연산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 그 다음에 저기 아세트산. 그 다음 얘는 식초. 그 다음에 탄산이 좀 시큼하다고 하면 애매하긴 한데. 탄산 시큼해? 시큼하다고 합시다. 시원하죠. 네, 시큼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야쿠르트. 야쿠르트라고 하면 안 돼. 요거트. 젖산. 시큼하지? 네? 요거트는 시큼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수용액 상태에서 뭐가 흐르냐? 전류가 흘러요. 자, 전류가 흐르는 이유 이거 시험 문제도 나왔잖아. 무슨 이온이랑?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있어서. 자, 양이온은 무슨 극 가게? 마이너스 극 간다. 음이온은 플러스. 플러스 극 간다. 그래서 얘는 수용액에서 이제 전류가 흘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산이 금속과 만나면 자,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심할 거는 모든 금속이 아니에요. 이거 아까 살짝 설명했었어. 아까 막 야 반응성이 이래서 카탈라마라스 니지나 수소그리스는 이렇게 막 이렇게 썼던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금속은 안 되고 아까 그 써줬던 거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친구가 누구래? 마그네슘이랑 아연. 금이나 은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금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금속은 이거 일종의 무슨 반응이게? 이거 실행했어.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야.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랑 염산 반응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두 가지 쓰는 게 가능해요. 첫 번째는 마그네슘이랑 연산 속에 수소이온이 반응해서 이거 아까 했었지? 아까 그 문풀할 때 알았어. 그러니까 1번. 금속은 달랐을 수는 있는데 1번이었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Mg2+, 그 다음에 수소기체. 그래서 요렇게 돼. 그래서 산화환원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산염기 중화반응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와. 마그네슘이 지금 저기 염산이 HCl이죠. 그러면은 수소기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요렇게. 염화마그네슘. 자, 참고로 잠깐 계수 맞추면 H2Cl2니까 앞에 얼마? 2 쓰고요. 자, 상태는 살짝 쓸게. 이 친구는 뭐라고 쓰게? 솔리드. 얘는 수용액. 이 친구는 가스. 추측하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물에 녹은 상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쓰긴 했지만 얘는 이온 상태로 있어. 어쨌든 핵심은 모르겠어. 그럼 무슨 기체 생기는 거 기억? 수소 기체 생기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탄산칼슘인데 탄산칼슘이랑 산이 반응하면 참고로 여러분 탄산자 보이면 무조건 이 기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거 무슨 껍데기? 살 껍데기? 그래서 달걀 껍데기.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그 다음에 석회암. 탄산염이라고 하잖아. 대리암. 요런 거.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생겨서 여러분 이는 탄산칼슘은 아니지만 콜라 마시고 이 바로 닦는 거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한 30분 지난 다음에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콜라 드시고 이 바로 닦으면 이빨 깨? 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 다 얼거요. 이 다 얼거요. 그래서 탄산칼슘이 CaCO3이야. 이거 CaCO3인 거 이해가니? 네? 저만 이해할게요. 그래서 HCl, 보통 염산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뭐 생기느냐? 이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네? 뭐 붙이고 싶은 거 없어요? 계수요? 네. 하나 딱 붙이면 돼. 탄소가 차이가 나나? 아니요? 여기 이 붙이면 돼요. 그렇구나. 그럼 끝나지? 예. 그래서 탄산칼슘, 염산, 얘 염산, 묽은 염산, 그 다음에 염화칼슘 수용액, 얘는 이온 상태에 있고 물, 리퀴드, 그 다음에 얘는
기체 이렇게 돼서 날아가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까지는 몰라도 일단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생기는 거랑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랑 반응해서 뭐 생기는 거, 이산화탄소 생기는 거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칸이 모자라. 그러면은 옆에 아예 그냥 써? 반응식을 주면 되지. 반응식 지워도 되지? 네. 잘 가라 반응식.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초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서 지시약. 지시약의 색변화가 똑같아. 혹시 친구에게 비밀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식초 써서. 맞습니다. 이제 식초로 편지를 쓴 다음에 지시약을 뿌리면 색깔이 바뀌어요. 아, 진짠데. 그래서 지시약.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아는 지시약 2개만 설명하면 첫 번째 초등학교 했던 리트머스 종이. 기억 안 나는 느낌인데? 파란색 그거. 맞아요. 이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색깔 안 변합니다. 으참.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자 무슨 색에서 무슨 색이다. 무색에서 무색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무슨 이온 낸다가 되게 중요하다. 수소 이온 낸다는 게 되게 중요해. 무조건 수소야. 수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변에 산은 굉장히 어떻다?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65쪽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산성을 나타내는 이제 이온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어요. 호호호호호호. 자, 일단 여기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 자, 이거 잠깐 주죠. 질산칼륨 수용액이 적셔요. 자, 왜 적실까요? 삑. 적시는 이유는 이온이 통하도록. 여기 종이는 전류가 안 흘러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흐르게 하려고? 여기. 전류가 흐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증류수에 여러분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거기다가 전기를 통하게 할게요. 감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내 서준이가 바닷물에서 노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에다가 전류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되죠. 잘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류수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 이온이 몇 종류 있다는 거 일단 알아야 되게. 여기 이온이 2종류 있는 거 일단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이온 있겠어? 질산 이온이랑 칼륨 이온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질문. 자, 이제는 찍어봐. 칼륨 이온이 양이오니까 질산 이온이 양이오니까. 칼륨 이온. 금속이 양이온이다. 그러니까 금속 비금속 구별하는 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칼륨이 혹시 이온식 기억해? K 플러스. K+, 질산은 NO3. 이제 외워야 돼.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근데 이거 쓰다 보면 외워지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묽은 염산의 적신실. 그럼 묽은 염산은 HCl이거든? 그럼 무슨 이온 딱 무슨 이온 있겠다. H 플러스.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 있겠다가 딱 생각되지? 자, 그러면 수소 이온이 무슨 극으로 갈까? 마이너스 극 가고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가는데 이게 이 친구가 보니까 너는 여러분 책이 더 선명할 건데 마이너스 극 쪽으로 어떻게 되더라? 붉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심할 거는 즉 여기 잘 써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2종류인 거예요. 수소이온이랑 칼륨이온. 그래서 이쪽으로 수소이온이랑 칼륨이온이 가지만 색깔 변화를 나타나게 하는 건 누구? 수소이온이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를 종류를 묽은 염산이 아니라 묽은 황산이나 질산이나 혹은 아세트산 같은 걸로 바꿔도 수소이온이 이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바꾸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색깔 변화가 다 어떻더라? 다 똑같더라. 참고로 플러스 극으로는 음이온들이 가. 그러면 저기서 무슨 이온 가겠어? 염화이온이랑 그 다음에 질산이온은 음극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겠지. 근데 이 친구들은 색깔 변하게 하는 게 안 변하게 하게. 안 변하게. 됐어? 그래서 산에서 무조건 중요한 건 무슨 이온? H 플러스. 무조건 수소야. 산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수소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반응식 쓰는 거 어색하시잖아요. 얘 화학식 쓰는 거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도 그 너네 시험에 통으로 나왔을 때 진짜 기가 막혔다. 아. 기말고사 때. 근데 그거 맞았는데 찍었거든요. 거의 마지막에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틀린 애들은 틀린 애들 있을까? 근데 맞긴 했는데 얘는 아예 화학식 쓰는 게 아예 통으로 나와버렸어. 표가. 시계 쓰라 했다고. 어. 근데 시험 문제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왜 2학기 때 필요하거든. 어. 외우라고 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화학식을 써버릇해야 편해. 솔직히 말하면 통과 수업 때 되게 힘든 게 뭔지 알아? 이거 한글로 다 적고 있는 거. 근데 거기서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게 화학쌤 프린트가 딱 한 장이었거든요. 그거. 아니 근데 그거 내신 건 잘한 거야. 2학기 거 생각하면 되게 내신 거 잘한 거지. 그러니까 화학식 안 쓰는 게 나아버렸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 자, 이제 염기. 자, 이제 염기는 옛날엔 염기성이라고 안 하고 알칼리성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생각나는 친구 없어요? 알칼리 금속. 참고로 너 화학에 살지 모르겠는데 이족의 별명이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알칼리. 그러니까 1족 애들, 1족 금속 원소가 알칼리 금속, 2족 친구들이 알칼리 토금속이야. 소환단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는 자 얘도 마찬가지 수용액에서 이온을 내놓는데 이 친구는 체크해 수산화 이온이 중요해.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다 무조건 뭐라 그래? 얘는 그래서 염기라고 해. 염기.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 그러면 마찬가지로 산도 이온화가 했으니까 염기도 뭐가 가능할까? 얘도 이온화를 하거든. 그래서 염기에 이온화 해가지고 나오는데 염기는 통상 BOH를 쓴다. 여기서 B는 그냥 문자예요. 자, 그럼 어디서 끊으라고 할 거든 선생님이? OH. 여기서 끊어야지. 그러면은 B는 당연히 플러스고 OH는 당연히 마이너스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염기도 하나, 둘, 셋. 세 개는 외우는 게 좋아.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수산화 나트륨. 그래서 얘는 좀 이름에 나 염기호 약간 이게 있어. 수산화, 칼슘을 먼저 하고 싶지만 칼륨을 먼저 할게. 얘네 지금 다 무슨 원소인 거 기억해? 기억나? 이거 알칼리. 알칼리. 그래서 알칼리. 그래서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 일단 얘네 셋이 되게 대표적이거든요. 이 외에 뭐 수산화 마그네슘도 있고 수산화 바륨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얘네 세 개는 보면 좋아.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은 뻔하지. NaOH. 수산화 칼륨은 KOH. 수산화 칼슘은 지난 시간 한번 했었거든. 칼슘은 투풀이야. 수산화 이온은 마이너스거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CaOH 순대 그렇지. 바로 쳐야 돼. H만 두 개면 안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도 이온화 할 때 어디서 끊겠어? OH에서 끊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온화된 칙을 쓰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 친구는 칼륨 플러스 OH 마이너스. 자, 수산화 칼슘 좀 조심해야 돼. 칼슘은 투풀이거든요. 그러면 OH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얘네 둘이를 모형으로 그리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을 몇 대 몇으로 그리면 돼? 1대1로 그리면 되거든? 근데 밑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 투풀 하나에 마이너스가 몇 개? 두 개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까지는 갔어? 근데 문제는 염기는 좀 조심해야 될 아이들이 두 놈이 있어. 정확히 말하면 세 놈인데 첫 번째, 이거 책 옆에 있으니까 체크해야 돼. 암모니아 조심해야 돼. 드디어 나왔다.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에 지금 수산기가 있어요? 그러니요. 없죠. 하지만 얘는 염기입니다. 자, 왜냐면 이게 염기의 정의나 산의 정의는 물에 녹아서 어쨌든 수산화이온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에 녹아서. 그러면 이 친구가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까? NH3 플러스 H2O. 이거 아마 양이온 중에 유일한 다원자 이온. 암모늄 이온이 나와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염기야. 그리고 참고로 암모니아는 염기고 조심할 그리고 조금 잘 나오는 게 이 친구는 물에 되게 잘 녹아.
비금속인데. 얘는 분자인데 물에 좀 잘 녹아. 그래서 화장실에 암모니아 냄새 나면 뭐 하면 되게? 물 뿌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거는 알코올 조심하셔야 돼요. 술은 어른에게 배우십시오. 자, 알코올은요, 염기가 아닙니다. 자, 왜냐면 이 친구는 물에 녹아서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이온화되지 않아요. 자, 근데 왜 갑자기 알코올을 씁니까? 라면 메탄올이 있고 에탄올이 있거든? 물론 더 있지만 참고로 술에 들어가는 건 메탄올이게 에탄올이게? 에탄올이요. 에탄올이야. 근데 메탄올이 CH3OH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탄올은 C2H5OH야. 자,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게? 뒤에 OH 있다고 염기가. 그렇죠. 분자식에 OH가 있지만 이건 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얘네들이 이온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수산화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이 이온결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공유결합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잘 나눠지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첫 번째 OH가 없어도 뭐일 수 있다? 염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OH가 있어도 뭐일 수 있다? 염기가 아닐 수 있다.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게? 수산화이온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기성이라 그래. 옛날에는 알칼리성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알칼리성 이온은요, 포카리제트인데 걔 염기가 맞나? 그리고 이게 염기마다 조금 개성이 다른 이유는 지금 보시면 특징이 다른 이유는 양이온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은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저거 비누 재질이 수산화트륨이고,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은 기억이 안 나. 근데 칼륨이 있으니까 비료 같은 걸로 쓸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이 석회수야. 수산화칼슘이 물에 녹은 용액이 석회수야. 수산화칼슘이 석회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마그네슘이 뭐 제산제.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그래서 뭐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수산화이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기만이 나타내는 금속의 성질 염기성이라고 하고, 핵심은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염기성 용액 중에 약간 먹을 수 있는 염기성,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옛날에 임신했었을 때 애 지울 때 양잿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뭐 그랬다고 해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먹을 수 있는 염기성 물질은 쓴맛 나요, 쓴맛.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에 베이킹 소다라고 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감이 안 오지. 혹시 오징어 게임 유행할 때 달고나 먹었니? 자, 달고나 할 때 주의점. 그 설탕 넣고 이 베이킹.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를 많이 넣으면 쓰다. 오케이? 쓰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건 쓴맛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도 수용액에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 양이온들은 무슨 극으로 가겠어? 마이너스로 가겠지만 음이온인 수산화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친구들은 금속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탄산칼슘과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체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산이랑 되게 다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친구는 뭐를 녹이는 성질이 있냐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만지면 어떻게 되게? 만지면 미끈거려. 자, 그럼 이 성질 이용해서 뭐 만들까? 비누야, 비누. 비누는 염기성이에요. 여러분의 때는 지방과
단백질이 줘. 피부 각질. 그 다음에 집에 하수구 왜 막혀? 찌꺼기 머리카락이라고 해줘. 머리카락이 찌꺼기인 거 슬프잖아. 머리카락 엄청 막혀. 머리 감는데 여자들 머리 감을 때 머리만큼씩 빠지지? 솔직히 빠지지? 그래서 하수구 세정제가 염기야. 단백질을 녹여. 단백질 녹여서. 그래서 표백제 이런 것도 염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표백제 되게 잘 써야 돼. 그래서 염기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 친구도 뭐의 색변화가 똑같을까? 얘도 지시약 색변화가 같거든? 일단은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페노프탈레인. 좀 써야겠다. 내가 이산화탄소보다 더 쓰기 싫은 게 페노프탈레인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각이. 자,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래서 얘는 무색에서 무슨 색이 되냐면 붉은색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시험지 그 비닐편지 쓸 때 이런 느낌인 거지. 몰라. 그러니까 비누물로 비닐편지를 쓴 다음에 말린 다음에 거기다가 수산화투를 거기다가 이제 물 뿌리면 좋은 거야. 거기다 페노프탈린을 뿌리면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준서 미워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면 빨간색으로 준서 미워 이렇게 나오지. 리트머스 종이. 자, 얘는 무슨 색이 되냐면 붉은색이 무슨 색이 된다? 푸른색이 된다. 야, 그래서 잡담하고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 확 올라오네. 텐션업. 그러니까 확 올라오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염기. 그러니까 왜 산이랑 같이 나오는지 알겠지? 네. 그래서 넘어가봐. 자, 넘어가서 66쪽에 자, 왠지 비슷한 시험이 하나 더 보이지 않아? 질산칼륨 수용액이 적신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온이 전류가 흐르게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칼륨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오.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이니까 딱 느낌이 무슨 이온이 있을까?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은 수산화 이온이니까 이 친구 무슨 극으로 갈까? 플러스 극 가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느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무슨 색으로 바뀌어가? 푸른색으로 바뀌어가는 거 보이죠? 무슨 이온 때문에? 수산화 이온 때문이야. 됐어? 요거는 그래서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조심하실 거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지금 저쪽에 양이온 2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2개 다 이동하지만 색 변화랑은 상관이 없고요. 플러스 극으로 가는 이온 3개. 수산화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가지만 여기서 색깔 변화와 관련된 건 무슨 이온이다? 수산화 이온이야. 그렇게 이제 차이가 이제 있다. 그래서 66쪽 밑에 거기 이제 탐구 자료창 잠깐 보시면 야, 그럼 잘 나간다. 쭉쭉쭉 잘 나온다. 탐구 자료창 보시면 이거는 그냥 그 물질만 보면 돼. 자, 몇 가지 물질이 나왔어? 8가지 물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묽은 염산, 아세트산 수용액, 레몬즙, 식초. 여기서 묽은 염산은 먹으면 안 돼. 아세트산 수용액은 안 먹는 게 좋아. 레몬즙, 식초. 자, 얘는 무슨 맛 나? 얘는 신맛 나지?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먹으면 안 되고 하수구 세정제 먹으면 죽어. 근데 제빵소다 수용액 무슨 맛 나? 얘는 쓴맛 나거든? 그래서 왼쪽 보시면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 종이가 붉게 변한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BTB가 노란색으로 바뀐다. BTB 있다 할 거야.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의 반응, 이거는 뭐와의 반응이죠? 금속과의 반응인 거지. 네. 그래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공통적으로 탄산칼슘이랑의 반응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이유가 다 무슨 이온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어? 네. 자, 근데 두부와는 반응이 없는데 두부가 뭐의 대표로 나왔을까? 두부요? 네. 뭘로 만들어주냐고요? 예? 콩두죠, 콩두. 무슨 두냐고요? 콩두자니까 뭐겠어? 단백질이지. 단백질이.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반응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이제 이온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이 친구들 수산화탄, 수산칼륨 얘네들 보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파란색, 그 다음 변화 없다.
그 다음에 표면이 흐물흐물해진다가 무슨 뜻이지? 녹는다. 그렇지, 이거 단백질 녹이는 거지. 자, 그래서 요런 성질을 가지는 이유가 무슨 이온 OH 때문에?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수산화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이건 조심해야 돼. 전류는 둘 다 흐른다. 자, 그럼 전기 전도성으로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나? 아니요. 구별할 수 없어요. 이해 가셨나요?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기 이제 67쪽의 지시약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비상미래인에서만 나온다고 해도 이건 외우셔야 돼요. 특히 BTB는. 그래서 일단 지시약을 자, 지시약은 뭐가 바뀌어서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이 친구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뭔지 염기성인지 액성을 구별해주는 걸 지시약이라고 해. 그래서 이따 외울 때 3개씩 끊어도 되고 그냥 합쳐서 외워도 되는데 이건 할 때마다 좀 부끄럽긴 해. 무식의 색깔이 어떻게 되지? 빨주노 초파로. 로 외우지 마시고 빨노노초파로 외우세요. 빨노노초파. 그 다음에 앞에다가 무무를 붙여주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이제부터 무죽의 색깔은 무무빨노초파야. 뭐? 발음이랑. 자, 그럼 갑자기 왜? 라고 하면 이 무무빨은 페놀프탈레인용액의 색이야. 한번 표랑 비교해볼래? 좀 부끄럽다. 산성 무색, 중성 무색, 염기성 붉은색. 됐어? 네. 그럼 빨노노는? 빨주노요. 얘는 메티로렌지. 메틸오렌지. 옛날에 메탈 오렌지를 썼다가 틀렸는데. 메탈 오렌지 틀려요. 메탈이요? 네. 오렌지가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산성 붉은색, 중성 노란색, 염기성 노란색. 자, 그러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뭘 구별하는 데 좋겠어? 산성 염기성. 아니죠. 염기성을 구별하는 데 좋겠죠. 산성, 중성은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는? 메틸오렌지요. 산성이. 얘는 산성. 왜냐면 산성에서만 붉은색이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더 잘 나온다? BTB가 제일 잘 나와. BTB 용액은 중학교 때도 배웠지? 네. 불온화 티몰 분류용액인가? 그래서 산성 노란색, 중성 초록색, 염기성 무슨 색? 파란색. 아니면 3개씩 어떻게 해도 괜찮아. 3개씩 끊어도 돼. 무무빨, 그 다음에 빨노노, 그 다음에 어떻게? 노초파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산성, 여기가 중성, 이 친구가 염기성. 그래서 요게 페놀프탈린 용액, 메틸 오렌지 용액, 그 다음에 BTB 용액. 그래서 만약에 다른 건 못 외웠어. 최소한 누구는 외워라. BTB. BTB는 꼭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리트머스 종이는, 이거 리트머스 종이 색깔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운 게 지금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때는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빨파염 이렇게 외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게 바뀌면, 푸른색으로 바뀌면 무슨 성? 염기성. 염기성.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면, 산성. 산성. 요렇게. 됐니? 네. 그 다음에 책에는 없긴 한데 약간 불안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쓰고. 자, pH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pH 들어본 적 있어? 네. pH가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건 로그로 취하는 거예요, 로그. 자, 수소연인데 수소 이 친구는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얼마가 기준이냐면 pH는 7이 기준이에요. 7. 얘가 1에서 14, 0에서 14라고 해서 상관없는데 그래서 7이 중성이야. 7이 중성. 참고로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이거 여러 화장품이 이런데 다 써있다. 네. 아니 다 써있더라고.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강해. 산이 강해. 그래서 염산은 pH가 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 얘는 염기성. 됐어?